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의 소사를 살펴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푸에블로 피랍 사건입니다. 푸에블로 피랍 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바로 오늘이죠. 미 해군 소속 정찰함 USS 푸에블로호가 우리나라 동해 공해상에서 북해군에 의해서 납포되어 83명의 미 해군 승무원들이 11개월이나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사건입니다. 1968년 1월 23일이면 1.1 사태가 벌어지고 침투 공비를 군경합동수색대가 토벌하던 시기와 겹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미 해군 역사상 외국 군대에게 자국의 군함이 피랍당한 것의 그 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에블로호는 아직도 납포 상태에 있는 유일한 미 해군 선박이죠. 납포된 뒤에 줄곧 그 원산항에 계류되어 있다가 이 푸에블로호는 1998년경에 대동강변으로 옮겨진 후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글쎄요, 원산 앞바다에 있는 거를 어떻게 대동강으로 옮겼을까요? 기차로 옮겼을 리도 없고 하늘로 들고 가지도 않았을 거고 배를 통해서 갔을 텐데, 그러면은 대한해협을 통해서 갔다는 얘기인데 참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도 1.1 사태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가 1965년 이제 7월 달에 이제 전투용 파병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파병 인원이 평균 5만 명 수준으로 이제 유지가 됐어요. 미국이 이제 경제 지원을 이제 우리나라에게 해주고, 파병을 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는 베트남 특수를 누렸죠. 우리나라 그 경제가 이륙을 하는데 참 도움이 됐던 그 이제 사건입니다. 사실 전쟁이긴 하지만, 국군 전력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한 이제 북한이 국내 여러 정세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제 흐른다고 판단하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이제 봤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펼친 대남 공작의 이제 결과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도발을 한 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선들을 납치하는 일, 칼기를 납북하는 일, 또 우리나라 해군 56함 침몰 사건, 1.21 사태, 당시에 그 대남 도발 사건들은 우리나라 국민을 정말 아주 불안하게 만들었죠. 하여튼 이 푸에블로호는 미 해군 소속의 함정으로 첩보 수집으로 해서 이제 화물선을 개량해서 만든 배라고 합니다. 1954년에 사실 이제 퇴역을 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방치해 놓고 있다가 한 10년도 좀 더 지난 다음에 1966년에 개조를 해서 첩보 수집 임무에 활용하고자 미국 해군이 이제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전을 위해서 이제 출항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첩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북한 함정에 이제 지원을 받고, 세 척이 그 이제 무장 초계장과 2대 미그기가 도착을 해서 푸에블로호를 이제 포위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하여튼 이 사건이 발생을 하자 이제 미국은 일본에서 월남으로 이제 그 항해를 하는 핵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 호가 세 척의 구축함의 그 진로를 변경시켜서 무장 함정을 모두 원산만 앞바다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이미 이제 25일, 한 이틀 정도 지난 다음이네요. 미 해 공군의 예비역 14,000여 명에게 이제 긴급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 초입기에 들어간 거죠. 전투기를 비롯해서 그 항공기 370여 대, 다 출동태세를 갖추고, 국내 기지에서 이제 2대 전투기 비행대대가 급파하고, 그런 이제 군사적인 그 조치를 이제 미국이 취해 나갔습니다. 28일에는 이제 추가로 2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1척, 그다음에 6척의 잠수함을 이제 동해로 이동을 시켰어요. 한반도에는 이제 전운이 이제 감돌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저 역시 어린 나이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 또 어떤 친구가 댓글에다가 이제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국민학교 졸업하기 직전이라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저 당시 상황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원산 앞바다에 그냥 그 함정이 쭉 대기하고 있던 그 사진이 이제 신문에 이제 올라오고, 하여튼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지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당시 소련입니다. 지금은 러시아로 이제 바뀌었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정부, 북한, 뭐 이게 하여튼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하면 뭐 육자회담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 6개 나라가 모여갖고 서로 이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와 안보를 놓고 얘기를 하다 보면 협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화로 푼다 말은 좋지만은 말이 말로 이렇게 쉽게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1월 30일에 월맹군이죠. 베트남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던 때니까 구정공세 1월 30일이면 이제 구정이 돼가죠. 올해는 2월 1일이 이제 구정인데, 그 구정공세를 펼치면서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전세가 이제 불리하게 돌아간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또 수행할 수가 이제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하여튼 그 때문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인 대응을 포기하고 판문점에서 이제 북한과 비밀 협상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사건 발생 후 11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전전날이네요. 그 판문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죠. 그 다리를 통해서 푸에블로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가 이제 송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푸에블로 이제 함정과 거기에 설치됐던 비밀 전자장비 다 몰수당했죠. 그 과정이 훗날 미국 의회에서도 과연 그 당시에 제대로 대처한 거냐 하는 정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또 한 4개월 지난 다음에 1969년 4월 15일이죠. 이때 또 미군 해군 정찰기 EC-121기가 동해 북방 한계선 NLL 부근에서 북한에 의해서 격추됐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한반도에 급박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죠. 하여튼 뭐 예나 지금이나 이 북한은 정말 다루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그 브링크맨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절벽 끝에 서갖고 나 죽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정말 다루기 힘든 존재가 북한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훗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죠. JSA, Joint Safety Area인가요? 네? 그 내에서 이제 8.18 도끼 만행 사건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이제 푸에블로의 그 푸에블로의 의미가 뭔가 했는데, 언젠가 제가 미국 출장을 가서 출장길에 보니까 이 푸에블로는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도시 이름이더라고요. 글쎄요, 저 푸에블로 말 자체로 봐서 이제 멕시코 쪽 스페인어가 그 어원일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배의 이름을 푸에블로 진 건 이 도시명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그 푸에블로는 아직도 대동강변에 이렇게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참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불편하고 불쾌한 그 현실이죠. 네, 이상 오늘에 얽힌 이제 소사 중에 푸에블로 피랍 사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뭐 수십 년이 이제 지났지만 정말 국가 안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정신 자세, 마음가짐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소위 뭔가 그 해빙 모드로 들어서고, 그 다음에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세계사가 그렇게 말 같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건지 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안전과 생명, 재산 이런 거에 위협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정말 주도 면밀하고 냉철한 그런 판단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김영모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